오늘 제가 AI에 대해서 여러분께 특히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단어보다는 한문으로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지능. 근데 그 정의를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고 현존하는 자원을 이용하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중요한 거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능.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알파고가 우리 많이 놀라게 했었죠. 이세돌을 이기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많은 지금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인간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이 챗 GPT라는 것이 나온 다음부터는 훨씬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 이 챗 GPT 때문에 대학에서는 야단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리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안 쓰고 챗 GPT한테 부탁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프로그램도 지금 나왔고, 제 아들도 대학 교수인데, 그에 의하면은 대학에서 이제 앞으로 교수들이 논문 쓰고 발표하는데 챗 GPT를 썼으면 안 받는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이 이뤄내고 있는데, 우선 제 개인 소개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누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제 전공은 도시공학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랭스턴 대학에서 제가 도시공학 공부를 했는데 제 특수 분야는 그때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거는 AI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시스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마다 그 GPS가 있어 없어 그런 말 하시죠. 네, 그게 이제 GPS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시스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저서도 여러 번 있고요. 여기 관해서 논문을 다수 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5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제가 이 공부를 했다니까 불러가지고 저를 대한민국 국가정보시스템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전국을 수지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 10개 대도시는 1000분의 1 정확도로, 그다음 30개 도시는 3000분의 1 정확도로, 나머지 전국은 5000분의 1 정확도로 수치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수치지도가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국 가시면 자동차 카 내비게이션 보시면 3차원도 나오고 막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기다 사족을 좀 더 하면은 이거를 다 처음에 5년 동안 걸쳐서 전국을 수치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도를 만들었더니 여러 부처에서 이건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교통부에서는 이건 전국 돼가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내무부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지적도를 관계하니까 우리가 해야 돼. 또 국립지료원에서는 이거 지휘에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돼.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지도는 팔았으니까 국가에서 만든 거 우리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은 미국에서도 전국을 이렇게 수출지도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는 다 무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출지도는 다 무료로 배급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효과가 나냐면 파급 효과가 무료로 배급했더니 각 구청에서 사람들이 연락만 하면은 그냥 수출지도 막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는 그거 받아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더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표준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시스템, 아까 말한 LBS, 그거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국제표준제정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의 국제표준을 만들면 여러 나라에서도 다 통용되게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알리바바 얘기죠. 옛날에 알리바바는 11개, 막 산이 열려가지고 보석들이 나온 그때 그는 상상력으로 저런 게 있었으면 하고 한번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셀폰에서 이게 나의 비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만 제가 Siri, what's the weather now? 아,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군요. One moment. Working on that. Thank you. 뭐 하여튼 이렇게 내 개인 비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알리바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쉴이 또 제 집에는 알렉사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알렉사 베토펜 그 한곡 틀어줘 그러면 틀어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뭐 그것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서 현대 알리바바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알리바바는요. 여러분들이 집에 75도를 설정해줘 그러면은 딱 해주고요. 내 의자 히터 켜줘. 음악 좀 틀어줘. 뉴스 틀어줘. 실국민 교통상황 어때? 어느 주소까지 경로 안내해줘. 그럼 자동차에 여러분들이 안내가 탁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요즘 매일 쓰시겠죠? 저도 여기 오면서 썼는데. 혹시 나의 차가 지금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들 궁금해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FBI나 CIA가 나를 추적하는 게 아니야? 경찰이 나를 갖다 추적하는 게 아니야? 하고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지금은 안 쓰시는 분이 없죠. 그리고 제가 그전에 전 말씀드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리노이 대학에 교편 잡았는데 거기서 그 수치지도 연구를 했어요. 지도 만드는 거. 그랬더니 동료 교수들이 그 뭐하러 해? 지도가 다 있으면 지도 보는데 뭐하러 보는 걸 해? 근데 지금 수치지도 안 쓰시는 분이 없죠. 자동차에 다 나오고 셀폰에 다 나오고.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AI에 관계된 것이라서 어떻게 우리의 나라의 이 지도상에 있는지 나타내는지 혹은 여기 회장님께서 그 컴퓨터 전공 박사식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구를 돌리는 32개의 GPS 위성이 있습니다.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그리고 최소 4개는 한 곳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 그냥 바깥에 보면 햇빛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쫙 쏘잖아요, 햇빛이. 그렇듯이 GPS에서 쫙 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상 아무 데나. 근데 어느 곳이든 최소 4개의 위성이 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 2만 킬로 상공에서 12시간 지구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위성 한 개가 이 빛을, 이제 신호를 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안다고 일단 가정을 해요. 제가 조금 이따 거리를 어떻게 아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리를 알으면은 이 원 안에 제가 있는 걸 알겠죠? 이 동그란 거 안에 어딘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성도 그 거리에서 원을 그리면 2개만 해도 이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위성이 나를 쏘면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게 되겠죠. 3개 위성만 있어도 이 자리를 하는데 4개가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각 위성에는 10억분의 1초까지 정확한 원자 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단말기, GPS 단말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혹은 여기 셀폰, 자동차에 거기에는 수신기가 있는데 수신을 수신을 받으면은 거기에 발사 시각이 나와요. 0.00 몇 초 전에 떠났다. 그건 내가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기 때문에 거리가 나오게 되죠. 쏜 시간, 받은 시간, 그 다음에 속도,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4개의 위성이 나를 향하고 있어서 나를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저쪽에서 쏘기만 하지 우리 위치를 알려주진 않아요. 내가 내 위성 단말기가 저쪽에 알려주고 또 그럴 받을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위성은 그냥 나의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자를 위해서 경찰에서는 자기 위치를 추적을 하는데 그거는 위성을 추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각 신호를 받는 기지국을 의해 가지고 찾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위성에서는 그냥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신호를 쏘는 것이지 나의 위치가 위성에 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자동차의 이제 지도를 하면 어디 가는지 대부분 다 GPS가 있어. 나 GPS에 의해서 간다 그랬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GPS는 있긴 있는데 정확한 건 Car Navigation System.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GPS가 들어있고요. GIS, 수취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부 컴퓨터라이즈 수취지도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GIS라고 그러는데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 다음에 LBS는 Location Based System인데, 여러분들이 셀폰을 키면은 가스스테이션이 어디 있고 어디에 식당이 있고 그런 게 나올 뿐 아니라 어느 가스스테이션 값이 얼마나까지 나오죠. 지금도 켜신 후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Location Based System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같은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있지만 최소한도 GPS, GIS, LBS가 있어야만 카 나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저희가 오늘 제 집에서 여기 오는데 길을 안내해주고 얼마나 걸린다, 가다 보면 뭐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GPS가 있다고 하셔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남들이 그러면 그건 CNS야, GPS만 있는 게 아니야, 카 나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아시는구나 싶거든요.
예. 자, 그럼 요약하게 제가 AI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미 1956년에 이 메카시하고 민스키 교수란 분이 AI라는 명칭을 보다 Artificial Intelligence요. 그 다음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진화됐습니다. 우선 1941년 2차 대전 중에 독일에서 U-보트나 자기들 신호하는 에니그마라는 그런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든 연락을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피해가 양권에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송선이 가다가 대서양에서 격침당한 게 다 에니그마가 자기들끼리 통화해서. 근데 영국의 튜링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밤벼라는 걸 만들어서 에니그마를 해독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튜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컴퓨터의 최초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76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75년에 논문을 쓰면서 그때 당시 프링스턴에서 세계 제일 큰 컴퓨터 2대 중에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의 그때 용량, 머리는 1메가도 안 됐어요. 거기에 4,000배가 들어있습니다. 4,000배. 이게 CPU라는 건 이게 머리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나 컴퓨터가 많이 진화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데 저장을 했어요. 펀치카드 생각나시는 분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13은 최신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줘가지고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스토리지가 책 64만 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스토리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조그만 거 안에. 그 다음에 1960년에 군사용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나왔는데, 군대들만 썼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미국에서 특히 이제 해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위치를 다 이게 하는 거를 했는데, 이걸 공포를 안 한 것이, 이게 공포가 되면 적군도 나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런데, 그리고 다음에 1972년에 마이신이란,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아도 들리시죠? 뒤에. 예. 마이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거는 첫 의료 엑스포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된 건데, 괜찮으세요? 마이크 안 써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벌써 1972년에 이 엑스포스 시스템은 그 여러 가지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만약 이렇고 이럴 때는 뭐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 검진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랬을 때는 뭐냐 그러면 대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의 검진 결과에 90%에 해당할 수 있는 성공률을 보여줬어요. 그게 엑스포 시스템의 첫 번이라고 지금 사료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1983년에 대한항공이 피격해서 많은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우리 혜택을 받게 됐는데 우선 이렇게 가야 될 대한항공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서 소련에 의해서 격추됐는데 이걸 알고 레간 대통령이 GPS 풀어라. 민간한테 넘겨줘라. GPS만 있었어도 비행기에서 자기들 위치가 어딘지 알았어요. 잠깐. 그때부터 GPS가 민간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986년. 그럼 87년에 애플에서는 Knowledge Navigator 비디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챗 GPT를 갖다 연상시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보시면 아직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물론 나중에 이걸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여러 가지 한 30분 이상 있는 건데 어느 교수가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세미나에 관해야 돼서
자료를 다 준비하셨나요? 그 세미나가 내가 자료 준비하는데 어느 교수께 필요한데 그 교수한테 그 연락 좀 해봐. 그럼 컴퓨터가 연락을 하는데 지금 안 계시대요. 그럼 조금 이따 해봐. 그럼 조금 있다가 연결됐습니다. 그 교수가 연결하고 이게 챗 GPT를 그때 벌써 1987년에 예고를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가능하지 이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에 여러 가지 AI를 뒷받침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나왔는데 뉴럴 네트워크, 머신 러닝, 빅데이터, 딥 러닝 이런 게 다 이제 개발되면서 AI를 개발을 착철을 가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1910년에 알파고 바둑기사가 나와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많이 다니고 벌써 실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단계가 5단계인데 3단계는 거의 다 지금 많이들 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전근처 정부청사 있는데 어디죠? 이름이 뭐죠? 네? 세종시 대도시 3단계가 있고요. 4단계가 되면은 이거 거의 완전히 자율입니다. 4단계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챗보트. 챗 GPT가 챗보트 중에 하나인데 수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 GPT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써보세요.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위험한 것도 좀 있는데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 중에 아직도 놀랄 것은요.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구글에서 시카모어라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양자. 이게 지금 되면은요. 만년 걸려 풀어야 될 것이 200초 안에 풀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이제 이렇게 엄청난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이런 모든 그 개발 속도가 너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이것이 다 종합돼가지고 이제 AI가 지금 나오게 됐죠.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AI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비서, 그 다음에 개인 인식 얼굴. 지금 제가 이거를 틀면은 그냥 얼굴 보고서는 이렇게 틀어주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 개인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카톡, 이메일. 이게 다 AI가 관계되는 거고요. 길 안내, 자동차의 자동 정보, 온도저도 조금 전에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고객 활용하는 거, 건강 정보, 처방, 은행, 사기 예방 투자 정보, 로봇 위험한 정찰을 수행하죠. 그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를 다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게 바로 AI의 눈과 귀. 이 자동차의 눈과 귀가 바로 AI가 소유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챗 GPT에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미있게 대답을 했어요.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한 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흡연 금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상한 거는 일주일에 7 내지 8시간을 자라.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일주일에 하루가 해야 될 텐데 이게 AI가 틀려요. 근데 엊그저께 다시 들어가 봤더니요. 고쳐서 나와요. 충분한 수면, 충분한 휴식은 신체 회복에 중요함. 7 내지 9시간 꾸준한 수면이 유지하세요. 근데 요즘에 또 의사들은 9시간은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네. 하여튼 그 챗GPT가 많은 걸 도움을 주는데 어떤 거는 이게 100% 믿지는 마세요. 자, 그럼 챗GPT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세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일 전 세계 학생들한테 학교 생활에 보기를 써라 했다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다 제출해서 다 받았어요. 다 컴퓨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챗 GPT에게 이제 이 많은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우선은 챗 GPT는 옳고 그른 거를 모릅니다. 다만 가장 높은 확률만 얘기해줘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에 입력을 학교에서 뭘 사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물어봤다고 하세요. 챗 GPT에게. 그러면 챗 GPT가 이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거긴 졸았다 돼 있고 공부하였다, 기도하였다, 놀았다, 벌 썼다, 밥 먹었다 다 있는데 이거에 확률을 다 끄집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하였다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챗 GPT가 하는 거에 간단한 요령이에요. 이게 모든 정보를 다 자기가 빨리 찾아내가지고 가장 높은 확률을 제공해 주니까 이게 확률은 높다 뿐이지 사실과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챗 GPT 이해가 가시죠. 네. 자, 수많은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분석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많은데 의료, 특히 이 중에서 뭐 서류 처리 같은 거는 우리 사람이 안 해도 AI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 종사자들의 진료에만 전략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앞으로 교육도 AI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안 해도 얼마든지 로봇가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 코드 작성 이런 걸 참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코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그냥 AI 시키면 지가 쭉 빨리고 지금 챗 GPT 들어가서 어떤 코드를 만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참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가사 도움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특히 이제 시니어 인구가 많아지니까 가사 로봇가 많은 것 중에서 뭐 간단한 신문하는 건 물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기의 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말한 비서, 외국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게 나온 다음부터 AI가 나온부터 외국어 공부를 안 하는데 지가 통역을 해주니까요. 그 다음에 수많은 분량 정보를 요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 아닐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CNN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돌아다녀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쓴 것도 많고요. 특히 뭐 몸에 좋은 약이다, 몸에 좋은 음식이다. 전문가 아닌 분들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챗 GPT나 이런 그 챗보트가 다 이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주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에요. 한국의 제 친구들은요, 여기 어르신들도 그러지만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뺏어버려요. 운전하지 말라고. 그 자진해서 반납하라고. 뭐 여기서도 조금 있으면은 뭐 아이들이 막 성화를 부릴 텐데.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곧 무인 우버가 나와서 로버야 우버 불러줘.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교회로. 몇 시까지 가셔야 돼요? 10시까지. 차 대기하겠습니다. 5분 후에 차가 왔는데 지금 떠나셔야 해요. 차가 밀린대요. 차 문 비밀번호는 1457입니다. 알았다, 고맙다. 차가 옵니다. 그 운전수가 없어요. 그냥 타고 가시면 여러분 내시면 되고 또 이 우버는 그냥 또 다음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까지는 다 되어 있는데 3단계는 사람이 필요해요. 4단계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면허 없다고 또 뺏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한테 변화가 일어나느냐. 미국 5명 중 1명이
운전할 수 없는 심미약자 장애인 시니어들입니다. 20%. 그분들은 가끔 이 소식인데, 이거 남한테 부탁하지 않고도, 이거 괜히 이거 자꾸 그냥 부탁해야 되는데 어디 가자고. 안 해도 되고요. 언제나 필요한 병원 의사를 보러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무슨 변화가 있냐면요. 이거 작년 데이터인데, 미국 1억 3천만의 가구의 차량 보수가 약 3억 대, 2억 8,600만 대가 되는데, 차량이요. 근데 이게 있으면 저래도 한 대밖에 안 할 거예요. 저도 지금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그냥 필요한 대로 집에 놔두고요. 또 한 대는 그냥 운전 없는 우버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휘발유 내가 특별히 보험료뿐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세금도 안 내도 되고요. 그래서 만일에 한 대당 하나만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1억 5천6만 대가 감소가 돼버립니다. 물론 전체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만큼 아닌데 어느 정도 우버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불러 목적지 도착하면 내가 주차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니까요. 그 다음에 우버의 50%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인건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값이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가정용 차량 수는 급감하고, 그 대신에 자동주행 차량 택시는 늘겠죠. 근데 요만큼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미국 평균 한 대가 하루에 주행 거리는 진짜 드라이브 하는 건 2시간밖에 안 돼요. 오늘 저거 여기 왔다 갔다 해서도 2시간 안 될 거예요, 집에. 나머지 22시간은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만큼 주차 공간이 필요 없게 되겠죠. 4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에 제가 이제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전체의 주차가 페어팩스 카운티의 100배만큼은 주차장이 없어질 겁니다. 각 도시 주차 면적의 45%가 농원 문화공간으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의 소음, 대기 오염이 감소되고, 대신에 직업 운전기사 및 보험회사 직원의 급격한 감소가 되겠죠.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많은 지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과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각 도시에서는 이제 울상해요. 거기서 라이선스 면에서 세금에서 나오고 자동차 세금 다 나오는데 이 재정이 다 이제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급격한 전기 수요 증가가 될 거예요. 이 전기로 움직이니까. 친환경 생재정.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차량 제조회사냐, 탑승자냐, 정부 책임이냐, 도보자냐, 거기 탄 사람이냐. 이게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새로운 운행 규정. 그래서 많은 도시,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아요.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기술이 미비해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AI가 아무리 날뛰어도 인간은 못 따라가는 분야가 창조적 직업, 예술가, 작가, 음악가. 여기 보니까 아주 음악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자, 감정노동. 감정을 이해하는 분야, 인간의 감정, 사회복지사, 치료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람과 대면하에 인터랙션이 필요한 고객 서비스 영업, 손재주가 필요한 직업, 외과 수석, 우리나라 외과 수석사들이 잘한다는 게 젓가락을 써서 그런 데지요. 그 다음에 급변한 상황에 금방 대처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과학자라든지 전쟁 지휘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AI가 따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AI가요, 창조주 주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창조된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고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하여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AI는 없고 인간에만 있는 것이 영혼. AI는 영혼이 없어요. 감성, 감정, 진실과 거짓을 이해를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확률만 내주지 이게 진실이냐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정보만을 활용하여 없는 정보를 사람이 입력하지 않는 한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내놓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창조가 아닌 AI는 발명, 발견, 창작은 가능합니다. 창조가 아니고요.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창작.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의 드렉슬 대학의 엑사이트 랩이라는 얘기가 휴머나이드 로봇 악단인데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불러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 이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악단이 움직여요. 뭐 탱고가 나오면 탱고를 하고 블루스가 나오면 블루스 노래를 부르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 전에 프로그램 된 게 아니죠. 자, 여기 AI를 써가지고 그 노래를 인지해가지고 자기들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 창작인가 발견인지 모르겠지만 발견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알려진 사문의 현상 있는 거가 아직 안 나타낸 것을 발견한 것이 발견이고요. 그러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인데 AI가 이거를 못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거 챗 로봇한테 로봇가 다른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중점적으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과정, 디자인, 매니팩처링, 테스팅, 메인티넌스 하는 거에 사람이 인볼브가 되지 않으면 로봇을 만들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Robot without any human involvement is a concept that is still largely in the realm of science fiction. 사이언스 픽션이지 과학 공상 소설이지 로봇가 로봇을 못 만든다. 자, AI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 그 많은 문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SNS가 나오지요. 저는 그냥 저 오면 그냥 지목하고 버리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하나 다 읽어가지고 일단은 상식에 어긋난 거 오면 의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씨 뿌리는 만큼 거두는 거니까 그 나쁜 것이 씨가 뿌려졌으면 나쁜 게 나오고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및 대학에서 챗GPT 사용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AI가 인간을 뛰어넘어서 있다 하는데 그런 가설이고요. 그런 가설이 나오는 것은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인데 기계가 우리 말을 하니까 우리 같이 같다는 의인화 현상. 즉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구글 AI가 감각력이 있다 하는 엔지니어를 구글에서 파면시켜버렸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그래서 AI는 인간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창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I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아주 엄청난 흉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정교한 범죄가 될 겁니다. AI를 사용해가지고요. 심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무인 차량이 전부 이 전기로 움직이고 인터넷에 움직이는데 그거를 해킹해가지고 제어권을 탈취해가지고 막 가는 거를 오른쪽으로 할고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 피싱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런 게 많이 와요. 저는요 몇 달 전에 갑자기 7,800번 체크가 왔어요. 밑에 것도 없이요. 그러면서 뭐가 당첨됐대요. 이거 횡재다.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다만 어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만 이것이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 밑에 사인한 걸 보니까 바이스 프레시던트하고 이름이 나오는데 찾아봤더니 그 회사 바이스 프레시던트 이름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발행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요, 이거는 이게 자기네들이 이거는 지금 돈을 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만일 내가 우리 은행에 이걸 데포짓 하면 저쪽에서 캔슬하면은 제가 캔슬 피를 내야 돼요. 그런 거에 아주 교묘하게 하니까 아주 교묘해요. 체크가 그대로 없고요. 그냥 아주 다행히 저 속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광범위 데이터 수집을 통한 협박 범죄, 가짜뉴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게 많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방해, 공인을 합성한 가짜 영상, 음성 이용할 지인을 자칭한 보이스 피싱.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데 나 영화 제목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놈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CCTV에 보면은 이 여자가 죽였다고 나와요. 이 여자는 FBI 요원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왜냐면 CCTV에 저렇게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AI가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요. 네. 이게 가짜예요. 교황님이 저걸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2,540만 회를 기록했던데 가짜고요. AI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가짜예요. 트럼프가 구속됐다고. 아주 그냥 사실 같죠. 네. 다시 챗GPT에 물어봤어요. 챗GPT 위험성을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배울 수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내줄 수가 있다.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델이 특정한 정보나 견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따라서 챗GPT 같은 기술을 사용할 때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 AI 지능과 인간의 지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AI 지능은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인간이 만든 지능이고 사람의 지능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큰 그게 하나가 사랑과 지능이지요. 인간의 두뇌는요, 뭐 어디서 찾아보니까 책 47억 개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두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여기에 그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250만 대의 용량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인간이 두뇌로 하여 현재와 미래 인간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는 두뇌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서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들이죠. 아인슈타인이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저른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입니다. 그 인간의 두뇌에 그렇게 우리는 많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각종 기술 개발을 허락하시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도와주는 창조주님께 감사드립니다.